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한국인에게 밥이라는 음식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꼭 매일 먹진 않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따끈따끈한 쌀밥이 떠오르곤 하는데 아무래도 쌀이 없는 밥상은 떠올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지을 때 어떤 종류의 곡물을 이용해서 밥을 지으시나요? 백미를 넣은 흰쌀밥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고 현미밥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곡류를 이용해 밥을 많이 지으실 텐데요. 역시 밥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겠죠? 하지만 이런 흰쌀밥이 맛있다고 해서 자주 먹었다간 과도한 혈당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미는 잡내와 이물감이 적고 부드러워서 소화시키기 편하며 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 쉽게 과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높은 흰쌀밥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혈당 관리를 할 때 탄수화물을 무조건적으로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찬을 많이 먹고 밥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지만 이러한 조절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모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약 없이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밥 지을 때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걱정이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미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간혹 백미보다 현미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실제로 현미는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쌀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 분자가 뭉쳐서 만들어진 큰 집합인데 섭취 시 이 집합이 잘게 쪼개져서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야 우리 몸에서 흡수되어 혈당을 높이게 되는 구조인데요. 현미는 백미보다 탄수화물 양은 많지만 잘게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섭취 시에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어야지만 혈당이 올라가므로 즉 현미는 혈당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분해가 덜 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었다가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 다시 혈당이 급락하며 피로감과 졸음이 몰려오는 현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한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적으로 끊을 수 없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밥도 먹으며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밥을 지을 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주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오일을 넣는다니 밥이 기름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오일을 한 스푼 넣는다고 기름지거나 그러진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인분 분량의 오일 한 숟가락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쌀과 기름이 닿은 부위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열과 압력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더 견고하고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현저히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원리는 오일을 넣었을 때 생기는 저항전분 때문인데 저항전분은 소화효소에 저항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저항전분이 생긴 밥은 칼로리가 60%가량 감소하고 소화를 늦춰주기 때문에 당으로의 흡수를 눈에 띄게 늦춰주게 됩니다. 식후 혈당도 낮추며 같은 양일지라도 절반만 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찰밥처럼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오일을 넣으면 가장 좋을까요? 콩기름과 카놀라유는 되도록 피하시고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당 흡수를 낮춰주며 칼로리까지 감소시켜준다고 하니 당장 따라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소주를 넣는 것입니다. 소주도 밥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술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요리를 할 때 들어가는 소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쌀 100g 기준으로 현미를 30% 첨가한 뒤 한 그룹은 물 120ml를 다른 한 그룹은 물 100ml와 소주 2잔을 넣고 밥을 지었는데 소주를 첨가한 현미밥의 폴리페놀 함량이 1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신체 전반의 건강 및 혈관, 피부 등에 도움을 주는데요. 혈당 수치 개선 및 항당뇨 효능을 포함하여 수많은 효능이 있으므로 폴리페놀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주를 넣어 밥을 짓게 되면 생리활성 물질의 소화 흡수를 낮춰 혈당상을 막고 비만이나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집에 있는 소주를 조금 넣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강황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황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노란색 카레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카레에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강황은 밥을 지을 때 넣어주면 좋습니다. 강황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커큐민은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녹내장과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신경퇴화 증상을 예방해줍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2컵당 강황가루 1티스푼과 후추 반 티스푼을 넣으면 되는데 갑자기 강황과 함께 후추는 왜 넣는 걸까요?
바로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은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전체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황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 후추를 같이 넣어주는 것인데,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에 함유된 피페린이라는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준다고 해요. 또 후추는 그 자체만으로도 악성 종양 세포를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향상시켜 우리 몸에 나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상첨화겠죠? 강황밥은 특유의 강황향이 나긴 하지만 일반 밥과 별 차이가 없으니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들을 기억하시면 더욱 맛있고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밥을 지을 때와는 별개로 밥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밥은 보통 저온 상태에서 12시간이 지나면 화학적인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분비하는 소화효소로는 분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분해와 흡수를 할 수 없으면 혈당을 높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 섭취한 탄수화물은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 장내의 미생물의 먹이로 활용된다고 해요. 주의하실 점은 밥을 짓자마자 냉동실에 넣는 것이 아닌 냉장실에서 12시간 정도 넣어둔 뒤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온도는 영하의 냉동실 온도가 아니라 약 1도에서 4도 사이의 냉장실 온도이므로 참고해주세요. 넣어둔 뒤에 먹을 때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보관하기도 편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건강한 밥을 짓는 법 첫 번째는 오일 1스푼 넣기입니다. 4인분 기준으로 오일 1스푼을 넣어주면 되고,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콩기름과 카놀라유는 피해주세요. 오일을 넣어주면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주 넣기입니다. 밥 1인분당 소주 한 잔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현미를 적당하게 넣은 뒤 소주와 같이 밥을 짓게 되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또 생리 활성 물질의 소화를 낮춰 비만이나 당뇨를 예방해줍니다. 마지막은 강황가루를 넣는 것입니다. 쌀 2컵당 강황가루 1티스푼과 후추 반 티스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의 흡수를 돕기 위해 후추는 꼭 넣어주셔야 해요. 커큐민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눈과 뇌를 포함한 신경퇴화 증상에 탁월합니다. 밥을 지을 때 속는 셈치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혈당 때문에 피하게 되던 밥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 포만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해 건강한 밥을 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식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욱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빠르게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은 아들내미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